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할까요? 일상형 월드컵. 약간 저번에 이걸 못했지? 15년 동안 갇혀있기. 이어폰. 아이고. 구름이 이뻐. 아이고 이뻐. 음식. 응? 이따가. 여기 이거 맛있겠는데? 신분육당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카레라이스, 소고기 쌀국수, 고수를 못 먹어서 제가 카레라이스. 연어 포케 초밥 세트. 저는 회를 사랑합니다.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음료수 선택 가능. 바나나 팬케이크. 일어나서 아침에 바나나 팬케이크 먹고, 점심에 또 바나나 팬케이크 먹고, 저녁에 또 췌장이 녹아내리겠다. 그래도 이건 야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췌장. 서브웨이 BLT 랍스터 샐러드 빵. 서브웨이 BLT 서브웨이 뭐 이 정도면. 두부보쌈. 와, 두부보쌈이랑 양고기 케밥, 두부보쌈, 밥이랑. 나는 두부보쌈. 미트 치즈 오븐 스파게티랑 샐러드, 치킨 마요 덮밥, 야채 추가 가능. 뭘 먹어야 할까요? 근데 내가 치즈도 좋아해. 췌장이 녹아내릴 것 같지만 치킨 마요 덮밥.
김피탕, 대게라면. 밥은 안 주는 거야? 대게라면, 김치, 밥, 김피탕. 삼겹살, 김밥, 파절이, 중국집 볶음밥, 짬뽕 국물. 그냥 일찍 죽지 뭐. 난 단명할 팔자야. 오래 못 살아. 초밥 세트, 카레 라이스, 초밥 세트. 초밥을 사랑하니까 건강보다는 회지. 중국집 볶음밥.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짬뽕 국물? 짬뽕 국물에 오징어도 들어있나? 미트 치즈 오븐 스파게티, 샐러드, 두부보쌈 앤 밥. 밥이랑 치즈 오븐 스파게티, 샐러드. 췌장이 녹는 걸 선택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췌장은 포기하는 게 나아. 오래 살아서 뭐해. 김피탕, 불고기 버거 세트, 주스, 콜라, 사이다, 커피, 뭐 그런 거만 음료수잖아.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 안 되잖아. 김피탕, 초밥 세트. 좋아. 중국집 볶음밥, 짬뽕 국물 포함, 김피탕, 볶음밥, 초밥.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나는 가족이랑 살고 있으니까 자취가 아니잖아. 추워. 추워. 아이돌 노래 월드컵 32강. 소녀시대 G랑 O 둘 다 아는데 뭐가 더 좋냐? 둘 다 글쎄. 브라운 아이즈 걸스, 식스 센스
미스터 추. 미스터 추. 옆에 있는 건 노래를 모르겠어요. 조금만 들어보자. 이거 잭팟. 둘 다 알아. 근데 내가 더 좋아하는 노래는 블락비, 카라, 허니. 이건 알아요. 맹정신. 이것도 알아. 근데 내 취향은 카라. 카라. 나는 못 들어본 노래. 알겠다. A는 들어본 적 있어. 근데 내 취향은 카라. 카라. 둘 다 알아요. 근데 잘 자요 굿나잇이랑 심쿵해. 알지? 들어볼게요. 비어네이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고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오렌지 캐러멜. 너무 짧게 활동을 했어. 2PM again and again. Get it again. 빠빠라빠. 말랑말랑 내 입술이 짜. 이거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섹시러. 긴 생머리군요. 맞아. 들어본 적은 있다. 섹시. 섹시러. 틴타. 둘 다 알아. 뽀삐. 이거 두 개 다 아는데. 근데 굳이 고르면 티아라. 중독성이 얘도 강해. 써니? 모르는 노래 같은데. 자, 그럼 저 처음 듣는 노래요. 트윙클 들어봤어. 21 롱리 애프터스쿨 디바. 중독성은 애프터스쿨이 강해요. 뱅뱅뱅. 남자가 사랑할 때 이거지? 근데 뱅뱅뱅 중독성이 강하지.
어쩔 수 없어. 카라, 샤이니. 아, 내가 이 말을 안 했구나. 저 샤이니 고등학교 땐가 그때 봤어요. 실제로. 그때 태민이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예뻤어. 좋아 좋아. FX 피노키오. 알고 싶어 너란 미지는 내가 됐어 아싸보고 따뜻한 맘에 들겐 달달 따따따. 시스타 러빙 유. 나 이것도 들어본 거 저기 있는 거 같은데. S-I-A-R Sister S-I-S Sister 널 놓치면 난 안 돼 이제 모두 안녕 내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오빠야. FX 피노키오. 시스타 러빙 유. 근데 두 개 다 중독성이 있어요. 내 취향은 어느 쪽이지? 시스타. 내 취향은 시스타였어. 러비 단발머리. 어우 놀래라. 자꾸 어색해요 넘어갈게요. 러비더비 단발머리. 슈퍼주니어 미스터 심플 전쟁이야. 슈퍼주니어. 우리 집에 슈퍼주니어 앨범이 있거든요. 네, 슈퍼주니어 앨범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저는 슈퍼주니어 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잘 자요 굿나잇 러빙 유. 카라 맘마미아. 카라 테티서 티아라. 티아라. 샤이니 뷰. 소녀시대 G. 샤이니. 에이핑크 미스터 추. 블락비 잭팟. 블락비. AOA 단발머리. 빅뱅 뱅뱅뱅. 단발머리 뱅뱅뱅. 마법소녀 애프터스쿨 디바. 마법소녀는 요즘 들어도 너무 좋아. 오렌지 캐러멜 노래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잘 자요 굿나잇. 마법소녀. 티아라 뽀삐 뱅뱅뱅 뱅뱅뱅. 블락비 잭팟. 슈퍼주니어 미스터 심플. 우리 집에 앨범이 있다 그랬죠? 나도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가요 카라. 뱅뱅뱅. 뱅뱅뱅. 너무 샤이니 뷰. 마법소녀. 뱅뱅뱅.
우승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꼭. 이게 빅뱅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 추억. 추억의 여행 64강. 아우 허리야. 살아남기 시리즈? 이거는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와다닥. 입속에서 튀는 거잖아. 이거는 먹어본 것 같아요. 롤러브레이드? 나는 이거 안 타봤어요. 다리가 나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탔어. 타면 다리가 막 휘어져.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휘어. 아일락.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롤러블레이드. 저거 연화 햅틱. 내가 이거 써봤나? 슬러시 좋지. 와이. 한 번도 안 봤어. 나는 이런 책이랑은 안 어울려. 내가 읽는 건 만화책뿐이야. 마끼차콤 이거 먹어봤어. 쉐이키 붐붐 먹어본 것 같은데? 밀크 카라멜 이거는 먹지. 어렸을 때 자주 먹었지. 내 돈으로 사 먹어본 건 아닌데 누가 자주 사줬어요. 레모네이드 팔기 더위 탈출 대작전. 레모네이드 팔기 이거 해봤어. 미니게임 천국 스킬 자소. 핸드폰 게임 있잖아. 핸드폰 게임은 해보긴 했는데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자수? 해보긴 했어. 배워봤어요. 근데 이건 좋아하지 않아.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시몬키 키우기 건강제조. 와 진짜. 시몬키 키우기 이거는 기억나요. 그냥 수돗물인가? 먹는 물인가? 거기에다 풀어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애가 막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 건강체조. 이건 학교에서 가르쳤어. 나는 배우기 싫었는데 학교에서 막 가르쳤어. 초코볼 구슬보배 이거는 먹어봤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저런 게 있었어요? 왜 나 때는 없었지? 로마 신화 카파 흰멜 유행. 이건 뭐야? 카파가 뭐예요? 헛멜? 헛멜? 뭐가 유행을 했었어요? 나는 이건 읽어봤어. 근데 너덜너덜했어.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마법 천자문 감자알칩 이거는 읽어본 적 없어. 감자알칩 맛있었어요? 먹어봤어? 메이플 만화책 캡슐 뽑기 이거는 읽어본 적 없어. 캡슐 뽑기 해본 적이 있어. 팅글 프레드 롯데. 나 이거 먹어봤어. 손난로? 이거 갑자기 뜨거워지는 건가? 맞아. 갑자기 뜨거워져서 이거 물에 한번 끓이면 이게 도로 녹아서 다시 쓸 수 있었어. 근데 여러 번 쓰다 보면 애가 터지거나 아니면 별로 안 뜨거워졌었어.
팅글 맛있어. 먹어봤어. 휘파람 사탕 슈퍼마리오. 휘파람 사탕 먹어봤어. 슈퍼마리오 해보긴 했어. 근데 좋아하진 않았어. 고양만두 게임, 피카츄 배구 게임. 고양만두, 피카츄 배구 게임. 고양만두. 이거는 아저씨가 자꾸 안 먹어. 편식을 해. 나는 맛있게 만든 것 같은데 아저씨가 편식을 해. 피카츄 배구 게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휴, 편식하는 아저씨 골라야지 뭐. 주사기 볼펜 이런 게 있었어요? 한컴 타자 연습. 해봤어. 근데 수업 시간에 해봤어. 포포 힐리스. 나 이거 한 번도 안 타봤어. 이거는 먹어봤어. 코아라폰.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어. 포크라이스? 먹어봤던 것 같아요.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플로피 디스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초딩들은 모르지. 옛날이나 있었지 옛날. 뿌요소다 착하니. 뿌요소다 이거 먹어봤나? 기억이 안 나냐? 착하니? 문구점에서 자주 사 먹었어. 100원인가? 100원인가 200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100원이야 100원. 내가 어렸을 땐 100원 했어요. 초코펜 깜찍이. 이거 안 나왔어. 깜찍이? 깜찍이가 뭐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아폴로 설탕맛 쫀득이. 쫀득이 이런 건 먹어봤나? 기억이 안 나나? 아폴로? 문구점 갈 때마다 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맨날 샀어.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 내가 또 바탕화면을 자주 부쉈어. 자주 부셔 때렸어요. 과자 공장 게임. 푸풀어 컴온 베이비. 카카오 스토리 코비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소리를 올릴게요. 잘 들리나요? 들려요? 들리나요? 목소리 크기를 키우긴 했는데 크기를 키우긴 했어요. 마이크 목소리 잘못 눌렀다. 아이고. 페인트 사탕 추억 월드컵 마루가와 버블검. 이거 일본 거예요? 언제 일본 거였어? 마루가와? 왜 이름이 마루가와야? 이거는 먹어본 적 있어요. 페인트 사탕 먹어본 적 있어. 재밌었어. 혀가
파래져서. 꽃다발 사탕, 피자.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받아봤어, 사탕. 근데 나중에 먹을 때 되면 끈적끈적해서 다 달라붙어 있었어, 껍데기가. 사이다 크림, 껌 장난감. 이거는 자주 당해봤죠. 이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사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 난 벌레가 싫어. 포도알 젤리, 테이프 껌 두 개 다 먹어본 적 있던 것 같은데. 테이프 껌, 카르마 온라인? 이거는 처음 보는데. 뿌요, 이거는 먹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콜라볼 캔디, 아바타 코디 스티커. 축구 개인 필통, 초콜릿폰. 이거는 친구가 쓰는 거 봤어요. 근데 초콜릿폰? 뭔지 모른다. 콜라볼 캔디, 포포. 한컴 타자 연습, 꽃다발 사탕. 레모네이드 팔기. 이거 재밌어요. 포크라이스, 고향만두 게임. 이거 맛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향만두 게임 재밌게 봤어. 애가 안 먹어 자꾸. 내가 먹으라고 막 해주면 안 먹는다고. 슬러시, 콜라, 사이다, 오렌지, 밀크 카라멜, 슬러시, 밀크 카라멜, 슬러시, 카라멜, 막기 차콘, 테이프 껌, 막기 차콘, 테이프 껌. 팅클. 이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돈돈 초코볼? 팅클. 팅클. 페인트 사탕. 기억에 오래 남아요. 휘파람 사탕. 착하니 맛있어. 부풀어 아폴로. 스킬 자수,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 자주 부쉈어. 스킬 자수? 재미있었나? 기억 안 나. 그리스 로마 신화 자주 했지. 자주 봤지. 그리고 만화책 틈틈이 다 찢어져 있었어. 건강체조 하기 싫었어. 근데 억지로 시켰어. 플로피 디스크, 캡슐 뽑기는 하긴 했었는데 동전을 먹을 때도 있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도 있었어요. 플로피 디스크. CD로 갑자기 또 바뀌어버려서 저거는 얼마 쓰지도 못했어. 와다다, 롤러블레이드,
적이 있었나? 왜 이렇게 다리가 막 부러질 것 같이 막 휘어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이상해. 롤러블레이드 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껌 장난감. 껌 장난감. 축구 게임 필통. 필통 한 번도 안 써봤어. 감자알칩 먹어보긴 했어요. 테이프 껌, 팅클. 테이프 껌, 팅클? 아폴로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 잠시만요. 아이고, 아우, 혼자.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야. 다 됐어, 다 늙었어. 아이고, 다 늙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감자알칩. 한컴 타자 연습. 캡슐 먹기. 착하니 폭포. 두 개는 뭐 둘 다 먹어봤어? 알아요. 껌 장난감. 롤러블레이드. 껌 장난감. 밀크 카라멜. 페인트 사탕. 페인트 사탕. 먹어봤어. 혀가 파래졌어. 레모네이드 팔기. 고향만두 게임. 둘 다 어려운데? 고향만두 게임. 착하니.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 한컴 타자 연습. 페인트 사탕. 혓바닥 파리 찌는 게 재미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는 교육에도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다 찢어졌어. 애들이 보다가 다 찢어버렸어. 껌 장난감? 너무 징그러. 고향만두 게임. 재밌었어요.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페인트 사탕. 고향만두 게임.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었어요. 나는 우승이 그리스 로마 신화. 무서운 이야기. 제가 ADHD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내가 2시간 전에 겪은 일을 말해볼게.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 일은 말이야. 난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어. 베란다에 나오면 주차장을 끼고 맞은편에 또 하나의 아파트 B가 보여. 베란다에서 보면 B 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에 슈퍼가 보이는 형태야. 오늘은 동생이 집에 놀러와서 간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라고 이야기가 진행됐어. 그리고 동생이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어.
물건 사는 게 귀찮았던 나는 집 청소를 해두기로 했지. 대충 정리를 마치고 집 청소가 귀찮지가 않아? 대충 정리를 마치고 담배나 한 대 태울까 싶어 베란다로 나왔어. 하지만 담배를 다 피웠는데도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추워서 그냥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야 보이냐 하며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 횡단보도 너머에 서 있던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 아, 제목을 안 바꿨다. 제목을 무슨 이야기. 업데이트. 몇 명 보는지 보지 말자. 야, 보이냐? 하며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 횡단보도 너머에 서 있던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를 치려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눈치챘어. 꼭 이러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 어휴. 정면에 있던 B 아파트 2층. 딱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 안에서 새까만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방은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어. 베란다를 통해 보면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빨래를 널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던 곳이거든. 게다가 내가 사는 4년 동안 누가 그곳에 사는 걸 본 적도 없었어. 아무도 안 사는 것인가 싶었지만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수상했었지.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수상이에요? 이상한데? 그래서 나는 그냥 생활 패턴이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여기고 지내왔어.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만 얼굴 표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어. 순간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어. 그 여자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었고 정말 울고 싶었어. 그 순간 아래에서 어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래를 보니 동생이 웃으면서 잔뜩 사왔어 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모습에 가능한 활기차게 네가 한턱 쏘는 거지? 하며 동생을 보며 대답했어. 그때 내 머릿속에는 정면에 있는 저 여자는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어. 어떻게든 정면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나는 방으로 들어왔어. 그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에이야 빨리 올라와 라고 말하며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한 탓인지 조금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짜증이 나지? 이해가 안 가네.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냐며 말이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소리 해주려는 마음에 나는 커튼을 확 젖혔어. 그러자 정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이 보였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안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 딸깍딸깍딸깍. 재빨리 커튼을 닫은 뒤 나는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어 정말 눈물을 글썽이며 겪었던 일을 말했고, 다시 봤을 때 집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어. 도대체 그 집의 정체가 뭘까? 난 이렇게 안 무서운 거는 처음이야. 어씨. 무서운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건 없나? 한 개만 더 보고. 아휴. 영화야? 와,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회계, 매크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어요. 나 코드를 수정하셨어요? 회계, 영어만 잔뜩 있어서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전부 일본어로 번역해 넣었어요. 아, 정말. 와, 정말 끔찍하겠다. 야. 귀신 목격담. 믿을 수 있는 사례 모음. 이거 봐야지. 초등학교 시절 교실 창가에
검은색 실루엣이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때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에서 10년 전에 학생이 사고를 당한 곳이었다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귀신 현상은 과거 트라우마나 미결된 사건들이 공간의 에너지로 남아 발생한다는 심리학적 설명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져. 실제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물리적으로 작용을 동반하는 경우는 과학자들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더라. 한편으로는 최근 유행하는 초자연적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컨저링 같은 공포 영화가 유행한 후 유사한 귀신 목격담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잖아. 이런 통계도 있었어요? 우리 뇌가 자극을 갈구하다 보니 일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아내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문화권마다 독특한 유령 신앙이 존재한다는 걸 참 미스테리해. 그래요. 그런 것 같다. 미스테리해. 고등학교 때 구석진 복도에서 누군가 숨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날 밤 꿈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났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효과라고 해요.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평범한 소리도 초자연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태국에서 친구가 찍은 사진 속에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인물이 찍혀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림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 영상도 많아졌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해도 조작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어. 그쵸? 아휴, 저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친구들과 야간 산책을 하다가 묘한 기운이 느꼈어. 나무 사이로 흰색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고 주장하는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싹 달라졌지. 실제로 일본 오오쿠 전설처럼 특정 지역의 뿌리 깊은 유령 이야기들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곤 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처 규명되지 않은 자연 현상과 우리 뇌의 패턴 인식 등이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해. 재미가 없네. 전쟁 시 실제로 있었던 30가지 이야기 모음. 이거 볼까요? 일 2차 대전 당시 정찰 중이던 독일군 병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보고 놀라 K-98 소총을 발사. 숨어있던 연합군 저격수 사살. 이야. 한국 동란 당시 한국군이 숨어서 퇴각하던 도중 동네 똥개에 의해 발각. 그러나 쫓아오던 인민군 그 똥개가 물고 있던 불발수류탄에 위에 절멸.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부 전선 독일군 저격수가 자리 확보를 위해
밖으로 던진 돌덩이에 전방으로 정찰 나온 소련의 소련급 장교 사망. 저격수 일개 구특진. 와. 야. 2차 세계대전 당시 잠깐만, 4를 안 읽었어. 베트남전 당시 땅굴에 베트남군이 미군이 쫓아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 독사를 풀어놓았으나 반대로 물려 죽었어. 2차 대전 잘못 눌렀다.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지역에서 연합군의 공격으로 퇴각하는 독일군을 추격하던 연합군 병사가 독일군이 머물렀던 참호 안에 독일군이 싸놓은 통을 밟고 넘어져 뒤통수가 깨지. 와.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벌 받는데 이런 거 보고 웃으면.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타이거 전차 1대와 파우스트 보병 3으로 소련군 보병대를 제압하던 중 독일군 파우스트 보병이 파우스트를 반대로 들고 쏴서 1대 남았던 독일군 타이거 전차 파괴, 독일군 전멸. 노르망디 폭격 도중 폭탄을 떨군 미군 비행기가 바로 아래서 편대 비행하던 아군 비행기를 맞춤. 아래쪽 비행기 자리에서 공중 폭발. 그럼 비행기에 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와, 무서운데? 와, 이 사람은 아군 비행기를 맞춘 거잖아. 적군도 아니고. 와, 어떤 벌을 받았을까? 연합군 2명이서 정찰하던 도중 발각되어 독일군에게 쫓기던 중 둘 다 전사. 사망 원인 목뼈 골절. 뒤에서 날라오는 총알에 쪼들어서 눈을 감고 뛰던 도중 부서진 탱크의 기다란 포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 골절로 사망. 와. 와. 진짜 별의별 걸로 다 죽는다. 베트남전 당시 미 해병대 신병이 베트콩의 기습 총탄으로 사망. 시체는 목이 돌아가 있었음? 목이 어떻게 돌아가? 사망 당시 철모를 묶어서 사망. 총알이 철모를 스쳐 지나가면서 머리에 쓰고 있는 줄로 묶어놓은 철모가 돌아가며 병사 머리를 돌려버림? 와. 이야. 머리에 쓰고 있던 줄? 무슨 줄로 묶어야 철모가 돌아가면서 병사 머리를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독일 서부 민간인 집에 있던 연합군 2명이 독일의 SS 특전 여자부대 10명을 전멸시킴. 응? 독일 민간인 집에 있던 연합군 2명이 독일의 SWS 특전 여자부대 10명을 전멸시켰다고? 연합군 병사가 벌거벗고 있던 중 여자 대원이 놀라서 있던 중에 밖에 있던 연합군 한 명이 병 다 쏴버렸어. 한국 전쟁 공습 경보가 울리자. 이거는 절대 안 웃어야지.
당시 내무반에서 다리를 다쳐 나갈 수 없었던 병사를 버려두고 다른 병사는 모두 탈출. 나중에 그 다리 다친 병사만 생존. 폭격기가 내무반 입구에 폭탄을 투하. 탈출 중이던 병력 전멸. 전혀 안 웃긴데? 어휴. 아휴. 동유럽 공산화. 당시 공산화에 반대하던 학생이 소련군 탱크 앞에 우통을 벗고 서있자 소련군이 전진을 멈춤. 사진으로도 봤을 거임. 응? 사진으로 봤다고? 못 봤는데? 그러나 바르시바에서는 그대로 전진. 학생 시체를 알아볼 수 없었음. 불쌍하다. 아니 어떻게 학생을 군인이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정말. 동유럽 공산화 당시 위와 같은 상황으로 탱크 앞에 학생이 섬. 이번에 탱크가 전진하지 않음. 그러나 대포로 쏴버림. 아무도 학생이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음. 학생을 쏴버렸다고? 필리핀 선박이 무언가의 습격으로 사척이 뒤집히고 선원 전원 사망. 필리핀 정부가 군함을 파견. 그러나 역시 전멸. 원인은 노랑하오리떼. 아휴.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돼. 벌 받아. 안 돼, 안 돼.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증거 어떤 걸 모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사전. 나무 위키. 응? 미제 사건. 혹시 알아요? 제가 읽으면 미제 사건이 다 밝혀질지? 그럴 리는 없겠지. 아이고. 그래도 읽어보지 뭐.
200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봉 1리의 한 농가에 살고 있던 허은정, 당시 6학년 96년생을 남성 2명이 납치 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사건. 와, 애를 죽이냐? 96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 나이가 불쌍해. 5월 30일 오전 4시 10분경 허양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당시 72세였던 허양의 할아버지를 마구 폭행했다. 잠을 자고 있던 허양이 폭행 과정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즉시 잠에서 깨어 달려나왔다. 이후 범인은 허양을 납치하고 그대로 종적을 감추었다. 아니, 납치를 왜 해? 6월 12일 인근 야산에서 결국 허양은 알몸에 싸늘한 시신으로 안매장된 채 발견되었다. 허양의 옷가지 및 소지품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산 0.3km 아래의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성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신빙성 있는 제보가 없었던 데다 범인이 금품 요구 등의 협박 전화를 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라졌으며 당시 할아버지의 일관성 없는 진술로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와, 면식범의 소행. 수술할 사항으로 봐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웃 주민들이 사건 전날 불쌍해 남자들이 허양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피해자인 허양의 할아버지가 폐품 수집을 통해 간신히 생계를 이어왔으며 집도 많이 낡은 편이라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 실제로 피해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용의자가 허양의 할아버지를 폭행하면서 너 같은 삐삐 같은 말을 했다. 그 중에서 허양의 할아버지와 용의자가 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으나 할아버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된 진술과 결정적인 기타 목격자가 없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말았다.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와 할아버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 한 명의 몽타주를 공개했지만 진술의 수많은 번복으로 인하여 인상착의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할아버지가 협박을 당했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이라서 보복이 두려웠던 걸까? 모르겠다. 또 다른 피해자이자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허양의 할아버지도 사건 발생 84일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아마 지병의 범행 쇼크일 가능성도 있는 듯하여 이로써 더더욱 범인을 잡기 힘들어졌다. 유일한 가족은 허양의 여동생인 허수정뿐인데
2010년 들어 허양의 집 일대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집이 철거되었다. 그녀는 가족이 아버지뿐이니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 듯하다. 목적이 뭘까? 할아버지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허양은 야산에서 옷을 벗긴 채 망치로 추정되는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하산하며 허양의 옷을 유기했다. 기존 용의선상에 있었던 인물 안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 아니 이렇게 전과까지 알아낼 정도로 좁혔으면 잡아야지. 용의자는 과거에 허양의 동네에 살았거나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인물이다. 허양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을 보면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용의자는 할아버지가 생선 장사할 때 만났다는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할아버지와 장터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 인물이다. 용의자는 처음부터 허양을 노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할아버지에 대한 폭행을 사주받고 움직였으며 직접 목격자인 허양을 나타나자 우발적으로 납치,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왜 할아버지를 안 죽이고 애를 죽였냐? 이상하네. 할아버지도 죽이고 보통 애도 죽이잖아. 근데 왜 할아버지는 살리고 용의자에게 폭행을 사주한 인물은 할아버지의 여성 지인이다. 할아버지와 원한 관계 추정. 제발 범인이 있으면 나타나서 자수를 하세요. 왜 자수를 안 해? 그래야 용서받고 떳떳이 살지.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어 곧 잡힐 것이다. 자수를 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며 경고하였다. 또 다른 피해자였던 허양의 할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빌면 아이를 돌려줄 거다라고 하였으나 경찰이 여길 왜 왔냐, 내가 아는 사람이 데려갔다며 범인이 면식범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용의자에 대해 함구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것이 수사에 또 다른 혼선을 주게 되었다. 협박을 당했나? 손녀를 죽인다 그랬나? 협박을 당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경찰 중에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도 사실은 범인이 누군지 몰랐으며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모두 지목하는 등의 진술 번복을 한 것이었고
손녀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와. 아이고. 협박을 당한 게 아니라면 정말 모르고 있었나? 누군지? 근데 왜 범인은 할아버지를 안 죽였을까? 손녀만 죽였을까? 지적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수사선상에서도 수사선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유력한 용의선상은 15명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허양에게서 발견된 혈흔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것에 수사선상에 배제되었기 때문에 DNA 대조군에서 빠져 있었다. 전 씨? 지적장애가 있다고 살인을 못하나? 오히려 더 폭력적이지 않아요? 아닌가? 순수한가? 모르겠네.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순수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전 씨가 의심스러워요. 거주지를 옮겼다가 자신의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방치한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또 죽였네. 누구를 또 살인을 했네. 사고로 뇌를 다쳐서 지능이 낮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작용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어. 와. 이후 전 씨는 대구로 다시 거처를 옮겨서 혼자 살다가 자신을 만나러 온 사촌 형제가 자신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사촌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살인 미수형 행각을 벌여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현재는 정신병동에 수감 중이다. 아니 진작에 수감하면 다치는 사람도 없잖아. 경찰은 전 씨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한편 DNA 대조 작업을 통해 16년 전 허양 납치 사건의 진범인지 확인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휴. 조현병? 2000년쯤부터 발병하기 시작한 조현병이 있었다. 그가 급조 방어구를 항상 차고 있는 것도 작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신과 주사를 놓을 것이라는 망상. 아이고. 가능하면 내 방 보는 사람들은 사람은 안 죽였으면 좋겠다. 무서워. 6.25 전쟁, 우지파동 실종 사건, 유괴 살인 사건. 이거나 볼까?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당시 이형호 군의 사진이라네요.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 81년부터 82년생 사이. 당시 49세짜리를 죽은 거야? 91년 1월 29일 오후 6시경 당시 서울 구정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당시 만 9세 이영우 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05동 앞 놀이터에서 유괴되어 3월 13일 오후 12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2동 88도로 뚝방하던 고수부시 배수구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 사건 이후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영구 미제 사건이다. 91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좋은 곳에 사네. 강남 압구정동이면. 두 아이는 현대아파트 205동에 쪽에 있던 놀이터에서 놀았고 5시 20분쯤 친구가 먼저 집으로 갔다. 저녁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형호 군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밤 늦도록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자 부모는 초조해졌다. 놀이터 등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밤 11시 이영우 군의 집으로 서울 경기 말씨를 쓰는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으며 범인은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할 테니 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애를 납치를 했구나. 범인은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움직였다. 협박 전화를 처음 건 후 이형우 군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연기했다. 이영우의 을붓어머니는 이미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강남경찰서 형사가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강남경찰서 형사의 유도로 이영우의 을붓어머니가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말해 무사히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범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을 대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이틀 뒤에 1월 31일 이영우의 아버지 이웃실에 각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카폰으로 연락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불러내 이웃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2구역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아놓은 다음에 차 안에 돈을 놓고 나간 후 바로 6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범인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날 밤 전화를 걸어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자동차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라는 변명을 했다.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가 장복해 있었지만 이유실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었지.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트렁크에 숨어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야, 참. 잠시 후 범인은 충무로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유실의 카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고 인근 제과점인 태극당 건너편에 차를 세운 뒤 태극당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라는 지시를 했다. 하지만 당시 태극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를 알아차린 범인이 다시 연락해 제과점 문이 닫혔습니다. 근처에 치킨센터는 열려있으니 그쪽으로 가시죠 라고 말하면서 지루한 이동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이번에는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범인은 약속 장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형사들이 2명이나 와 있다면서 이영호의 의붓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누군가가 주변을 계속 얼쩡거리고 있네요.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잡아떼실 건가요? 라고 협박했다. 무전을 엿들은 거 아닐까? 형사는 무전 안 쓰나? 무전을 엿들어서 경찰들이 주변에 쫙 깔린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은 약속 장소에 승용차 문을 열고 돈을 배치했는데 마침 근처를 배회하는 좀두둑 2인이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돈을 가로채려 하였고 이들은 유괴범으로 착각한 형사팀은 좀도둑 2명을 검거했어. 아이고 이것 때문에 들켰구만. 범인이 남긴 말을 보면 당시 범인은 의붓어머니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여긴 듯했다. 범인이 이날 건 협박 전화만 16통이다. 계속 실패하자 범인은 직접 돈을 건네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수법을 바꾸어 은행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기도 했다. 범인은 한일은행 동여의도 지점의 윤정수, 상업은행의 묵레동 지점의 김주선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름이 다른 이유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이라 신분증 없이도 자유롭게 심지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무 이름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이름들은 모두 가명으로 추정된다. 2월 4일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이영호의 의붓어머니에게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버스 정류장 옆 쓰레기통에 메모가 놓여있으니 그것을 보고 다음 메모가 놓여있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말만 하고 끊는 이른바 무인 포스트 방식을 이용했다.
아, 어떡해. 하지만 이유실은 범인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나갈 것에 대비하여 한일은행에 입금되었던 돈을 상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드디어 2월 19일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 한 남자가 인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은행원이 단말기에서 사고신고 계좌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면서 남자를 의심하자 발각된 것을 알아챘는지 남자는 다급하게 은행원에게 통장을 빨리 달라고 했고, 잠시 후 나온 통장을 낚아채듯이 빼서 달아놨으며, 당시 해당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끝내 범인 검거에 실패하고 말았다. CCTV가 없어서 범인 검거하지도 못했네. 아휴. 국과수의 부검 결과 안구의 혼탁도 죽었어. 시신의 분폐 정도를 종합해 봤을 때 사망 추정 시간은 시신 발견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이며, 심장의 혈액이 암갈색이고 간, 폐, 콩팥 등 내부 장기에 우열 현상이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질식사. 팥죽과 김치를 먹었던 것으로. 유괴 당일날 살해해놓고 유괴 당일날 살해했을 가능성과 1개월 이상 생존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벽제 화장터에 한 줌의 재가 되어 상은 유원지에 뿌려졌다고 한다. 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범인과 다소 길게 대화를 나눈 은행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이영우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던 수사는 3월 13일 이영우의 시신이 발견된 후 유괴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뀜에 따라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다. 상문 분석을 한 결과 이영우의 친인척 중에서 한 명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 그는 이영우의 생모 쪽 사촌 동생인 이상재 가명이었으며 당시 만 29세였다. 그는 이유실이 이혼할 당시 사촌 누나, 이유실과 이혼한 아내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이유실과는 사이가 굉장히 나빴던 데다 무직 상태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충분했다. 아니, 삼촌이 왜 친조카를 죽여? 이것도 의심이니까. 어떡해. 이영우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엄마한테 혼난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즉, 이영우 생모 쪽 친척인 이상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아버지와 계모의 눈치를 보아서 한 대답일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 한 청년이 놀이터에 뒷모습만 보인 채 계속 앉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그가 곧 이영우의 행방을 캐내기 위한 감시자였을 가능성도 커졌다.
자수하세요. 자수하면 금방 나와. 어차피 무슨 연속적으로 살인을 벌여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자수하면 되잖아. 경주에서 숙박했다는 여관 주인에게 이상재의 사진을 보여준 결과 당일 숙박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상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애만 죽었잖아. 공소시효가 만료됐대요.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내용이다. 돈이 사라져 버렸다고? 세 명 이상으로 전화를 걸어온 범인 외에 공범이 있고 이 사건을 주도한 장본인이 따로 있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아이고, 참 머리 나쁘면 안 돼. 아이고, 나처럼 머리 나쁘면 이런 살인 뭐 강도 뭐 이런 것도 못 저질러. 아휴, 불쌍해서 어떡해. 눈물 나온다. 이영우 아버지 이우실은 인터뷰에서 범인을 만나면 처벌보다도 왜 아들을 죽였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왜 하필 자기 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다.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야. 범인은 3명. 그놈 목소리. 이영우 유괴 사건. 그럼 저는 이만 끌게요.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